안녕하세요. 저는 AWS에서 솔루션스 아키텍트로 근무하고 있는 한서공이라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4년도 리인벤트 리캡의 하나로 AWS가 이끄는 에듀테크의 혁신과 디지털 전환 전략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말씀드릴 목차는 이번 리인벤트에서 공유된 에듀테크의 혁신 사례에 대해 말씀드리고, 교육 분야에 유용한 리인벤트 핵심 서비스에 대해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에듀테크의 디지털 전환과 혁신을 위해 해야 할 일에 대해서도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근본 리인벤트에서 소개된 에듀테크 혁신 사례 몇 가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개해드릴 사례는 양방향 수화 아바타 서비스입니다. 수화 언어 아바타는 청각장애인 또는 난청을 가진 사람과 비청각장애인 간의 커뮤니케이션에 도움을 주는 AI 기반 디지털 에이전트입니다. 이 사례가 단순히 청각장애인과 난청인을 위한 서비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교육 애플리케이션에서 아바타를 이용하거나 게임 캐릭터를 생성하여 교육 콘텐츠를 강화하는 등의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이 사례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것은 크게 두 가지 유즈 케이스를 생각할 수 있는데요. 첫째는 이야기 아바타로서 오디오를 수화 비디오로 변환해서 청각장애인 또는 난청인에게 오디오로 들려주는 사례이고, 둘째는 청각장애인과 비청각장애인 간의 대화를 도와주는 유즈 케이스입니다. 첫 번째 유즈 케이스인 이야기 아바타는 실시간으로 출력되는 멀티미디어 컨텐츠의 오디오를 수화 비디오로 변환해서 이야기를 들려주는 케이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를 통해 청각장애인 또는 난청인에게 멀티미디어 컨텐츠에 대한 향상된 접근성을 제공하여 보다 많은 청중을 확보할 수 있으며 컨텐츠를 좀 더 포용력 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유즈 케이스인 대화형 아바타는 청각장애인, 난청인이 수화를 사용하여 아바타와 자연스러운 대화를 나눌 수 있게 하며 아바타는 수화로 응답할 수 있습니다. 대화형 아바타는 또한 청각장애인, 난청인과 비청각장애인 간의 실시간 커뮤니케이션을 용이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사용 사례는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방식에서 원활한 대화를 가능하게 하여 수화와 실제 구어 간의 격차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 솔루션의 이름은 GenASL, 즉 수화 생성기라는 것인데, 하이레벨에서 이 아키텍처는 그림과 같이 비청각장애인으로부터 오디오 입력을 받아서 수화 아바타 비디오로 변환하여 청각장애인과 난청인에게 영상으로 보여주고, 반대로 청각장애인과 난청인의 영상을 입력으로 받아서 비청각장애인에게 오디오로 들려주는 형태로 동작합니다. 수화 영상을 생성할 때는 STT 모델을 이용하여 오디오를 텍스트로 변환하고, 원본 텍스트를 ASL 글로스라고 불리는 수화용 텍스트로 변환한 후에 이 수화용 텍스트로부터 이미지를 생성하고, 이 이미지로부터 비디오를 생성하기 위해 이미지 투 이미지 모델을 사용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솔루션에서는 단계마다 서로 다른 모델과 AI 서비스를 활용했는데요. STT에는 아마존 트랜스크라이브를 사용하고, 수화 텍스트로 변환할 때는 클로드 3.5 소넷 버전 2 모델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텍스트로부터 이미지를 생성할 때는 스테이블 디퓨전 모델과 사람의 포즈를 인식하고 추적하는 RTM 포즈라는 모델을 사용했습니다. 또한 이미지로부터 부드러운 영상을 만들어낼 때는 스무드넷 모델을 사용했습니다. 보시는 예는 앞에 아키텍처를 사용해서 수화 비디오를 생성하는 샘플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오디오를 텍스트로 트랜스크라이브하고 텍스트를 수화 텍스트로 변환한 이후 이 수화 텍스트로부터 이미지를 만들어내고, 그 이후 이미지를 부드럽게 만드는 후속 처리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청각장애인의 수화 영상을 탐지하고 오디오로 변환할 때는 수화 비디오를 입력으로 받아서 텍스트로 변환하고, 이 텍스트를 오디오로 변환하는 과정을 거쳐서 오디오를 출력하는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이 아키텍처에서는 비디오를 텍스트로 변환할 때 라마 3.2 모델을 사용했고, TTS는 아마존 폴리를 사용해서 구현했습니다. 보시는 예는 수화 비디오를 텍스트로 변환한 이후에 이것을 폴리를 이용해서 발음하도록 만든 예입니다. 수화 비디오에서 텍스트를 추출할 때는 라마 3.2 모델을 이용해서 구현했습니다. 이것은 전체 아키텍처인데요. 단순하게 보면 맨 오른쪽 1번 박스에서 보시면 아바타를 생성하는 작업은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원타임성으로 세이지메이커를 이용해서 아바타를 생성하는 작업을 했고, 중간에 2번 박스에서 보시면 베드락, 트랜스크라이브를 이용해서 오디오를 수화 비디오로 생성하는 아키텍처를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좌측 하단의 3번 박스에서 베드락과 폴리를 이용해서 수화 비디오를 오디오로 변환하는 아키텍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좌측 상단의 4번 박스에서 앰플리파이어를 이용한 프론트엔드 아키텍처를 보실 수 있겠습니다. 수화 생성기의 이 두 가지 사용 사례는 의료 및 생명과학, 산업 및 제조, 금융서비스,
소매, 미디어 및 엔터테인먼트, 교육 등 많은 산업 분야에서 접근성을 확장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의료 및 생명과학 분야에서는 인간 통역사 없이 환자와 의료 제공자 간에 민감한 의료 정보를 통역한다거나, 금융 서비스에서는 고객과 재무 고문 간의 토론으로 개인 재정 상황에 대한 민감한 정보를 논의하거나, 매우 기밀이 요구되는 미팅에서 고객이 인간 통역사의 개입을 선호하지 않는 경우, 그리고 미디어 및 엔터테인먼트에서 라이브 이벤트, 콘서트 및 공연, 멀티미디어 콘텐츠에 대한 수화 통역을 제공하거나, 교육 분야에서 청각장애인 및 난청인 학생을 위한 강의, 교실 토론 및 교육자료 통역에 활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솔루션을 응용해서 교육 분야에서 활용한다면 청각장애인으로 청중의 범위를 넓혀서 포용성을 확대하거나, 아바타를 이용하여 캐릭터를 생성하거나 대화하는 서비스를 개발하는 용도로 응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혁신 사례는 일본의 광고 대행사인 덴추의 사례입니다. 덴추는 보시는 것처럼 원본 서적을 읽기 쉬운 형태의 책으로 만드는 이지 리딩이라는 서비스를 구축했습니다. 왼쪽에서 보시는 것은 원문 도서이고 오른쪽이 변환된 책인데, 이 이지 리딩 솔루션은 읽기 쉬운 형태의 책으로 만들기 위해 문장을 보다 읽기 쉬운 형태로 변환하고, 키워드를 발견하면 해당 키워드에 대한 해설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이해를 돕기 위해 적절한 위치에 사파를 삽입하는 형태로 동작합니다. 잘 아시는 이북 포맷인 이퍼브 형식은 생성형 AI에 적용할 때 장과 문단을 구분하기가 어렵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덴추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이쿠 모델을 사용해서 이퍼브 포맷의 이북에 대해 장과 문단별로 세분화해야 한다고 설명하면서 태그와 구분기호가 있는 HTML 파일로 결과를 출력하도록 모델에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박스에서 보시는 것처럼 각각의 챕터에 대해 읽기 쉬운 포맷을 정의하는 룰셋을 적용하여 소넷 모델로 챕터를 새로 작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하이쿠 모델로 새로 작성된 챕터를 결합하는 작업을 수행했습니다. 여기서 각 작업 단계별로 속도나 비용에 따라서 모델을 서로 다르게 사용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추가로 결합된 책에 대해서 읽기 쉬운 규칙을 따르지 않을 경우 다시 클로드 모델에게 읽기 쉬운 포맷의 규칙을 따르는지 확인하도록 하고, 아닌 경우 어떤 규칙을 적용해야 할지 다시 모델로부터 권고를 받았습니다. 최종적으로 초안이 완성되면 인간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최종 검토를 수행한 후에 다시 이퍼브 포맷으로 출력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의 모델을 통해 나온 출력 결과에 대해 다른 모델을 이용하여 품질을 점검하도록 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사파를 삽입해야 하는데, 사파를 삽입할 때 고려해야 할 몇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사파를 어디에 삽입할지, 사파를 추가하는 것이 좋을지, 사파는 유해하지 않은지, 스타일은 사실적이어야 하는지 등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덴추는 이것을 처리하기 위해 클로드 모델에게 주제에 맞는 적절한 이미지와 위치를 요청하고, 아마존 타이탄 이미지 제너레이터 모델과 스테이블 디퓨전 모델을 병합해서 이미지를 생성했습니다. 앞서 보신 응용 사례의 주요 내용을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AI 모델은 빠르게 진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개발해야 한다는 것이고요. 특히 베드락의 경우는 API 방식으로 파운데이션 모델에 접근하기 때문에 모델의 버전 변경, 모델 변경에 있어 코드 변경 등의 작업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클로드 모델을 예로 들면 빠르고 저렴한 하이쿠 모델과 고품질의 소넷 모델이 있을 때 필요에 따라 선별적으로 모델을 사용해야 합니다. 세 번째, 어떤 모델의 출력 결과를 다른 모델로 평가하는 것을 시도해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계속적으로 품질을 개선해 나갈 수 있다는 점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이쿠 모델과 소넷 모델이 있다면 더 작은 모델로 시작을 해서 원하는 품질이 나오지 않는 경우 좀 더 큰 모델을 바꿔가면서 비용 효율성을 달성할 수 있도록 구현하는 것이 좋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미지 생성 모델을 사용하기 위해 덴추는 타이탄 이미지 제너레이터와 스테이블 디퓨전 SDXL 1.0 모델을 사용했는데, 각 이미지 생성 모델마다 특징과 전문 영역이 다르다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타이탄 이미지 제너레이터의 경우는 이미지를 변형하는 데 좀 더 뛰어나고, 스테이블 디퓨전 모델의 경우는 좀 더 스타일리시하고 전쟁과 같은 민감한 주제의 이미지를 생성하는 데 뛰어납니다. 따라서 특정 도메인의 요구사항에 맞게 이미지 생성 모델을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간과 AI의 협업에 대해서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덴추는 AI를 이용한 재작업에 대해 원저자의 승인을 얻고, 이지2 리딩 전문가가 생성된 책에 대해 컨텐츠의 적절성과 무해성에 대해 검증을 수행하도록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종 편집자가 이상 유무에 대해 최종 검증을 거치도록 해서 완성도 높은 이지 리딩 북 제작 서비스를 구축했습니다. 이것은 인간만이 판단할 수 있는 영역에 대해 인간과 AI가 효율적으로 협업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와 같은 솔루션을 통해서 덴추는 화면과 같은 효과를 얻었다고 합니다.
평균적인 책에는 6만 단어가 들어있는데 5천 단어를 변환하고 사파를 그리는데 드는 비용은 $2 50센트였습니다. 이는 평균 크기의 책을 변환하는데 $30가 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 사람이 책을 변환하는데 필요한 작업을 하는데 한 달이 걸릴 수 있는데 이 솔루션을 이용할 때는 전체 작업 시간이 일주일로 감소했다고 합니다. 결국 기존 수작업 프로세스에 비해 변환 속도는 300% 개선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솔루션을 사용하면 콘텐츠를 더 쉽게 변환할 수 있고 응용하기에 따라서는 하나의 책에 대해 다양한 청중을 대상으로 한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겠습니다. 덴추의 이지리딩 솔루션 사용 사례의 내용을 요약하면 도메인과 워크로드의 적절하고 비용 효율적인 모델을 사용해야 하며 아직 AI가 처리하지 못한 영역에 대해 인간과 협업함으로써 적절한 생성형 AI 서비스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브라질의 대학 진학 지원 시스템을 구축한 사례를 통해 마이그레이션 전략과 고려사항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라질의 대학 진학 통합 선발 시스템인 시수는 브라질에서 연간 120만 명에 이르는 학생들이 대학에 진학할 때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시스템입니다. 시수는 고등교육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하여 브라질 전역의 학생들이 전국의 대학에 지원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회적 불균형을 감소시켜서 공립학교 학생, 저소득층 가정, 소외계층의 학생들에게 일정 비율을 할당하는 차별철폐 조치 정책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적으로 양질의 교육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브라질 교육부는 AWS와 협업하여 전체 인프라를 AWS로 성공적으로 마이그레이션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어떤 구조로 구축이 되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수는 인프라에 대한 적절한 거버넌스 및 제어를 보장하기 위해 AWS 오거니제이션 내에 멀티 어카운트 구조를 구현했습니다. 전체 오거니제이션을 관리하는 루트 OU 아래에 SSO, 가드레일을 관리하는 매니지먼트 어카운트를 구성하고 실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수 OU 아래에는 백업, 보안 및 로깅 전용 계정, 통합 테스트 환경을 제공하는 계정, 주요 프로덕션 환경을 제공하는 계정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거버넌스 구조를 통해 리소스에 대한 높은 수준의 제어, 가시성 및 보안을 유지하는 동시에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브라질 교육청에서는 시수 서비스의 보안 안정성을 위해 AWS 실드 어드밴스 서비스를 사용해서 라우터 53, 클라우드 프론트에 대해 경계보호 아키텍처를 구현했습니다. 또한 와프를 이용하여 웹 요청에 대해 모니터링하고 필터링할 수 있도록 구현했습니다. 또한 클라우드 워치 로그스와 매트릭을 이용하여 디도스 공격에 대한 함지와 완화 작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구축하였습니다. 수백만 학생이 이용하는 서비스에 보안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앞서 보신 경계보호 아키텍처의 추가로 시수에서는 보안 위협이 탐지되거나 디도스 공격 징후가 탐지되면 이에 대응하기 위해 그림과 같은 아키텍처를 구현했습니다. 이 아키텍처에서는 실드로부터 탐지된 디도스 공격 이벤트를 시수 보안 운영센터로 보내는 알림을 구성하고 동시에 AWS의 디도스 대응팀을 인게이지시키는 람다 함수도 구현하였습니다. 그리고 각종 보안 위협이 탐지되면 가드듀팀의 시큐리티 허브와 연동하여 시수의 보안 시스템과 통합하도록 구현하였습니다. 이렇듯 각종 보안 위협 및 공격에 대한 심층 방어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서비스에 대한 보안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시수에서는 디도스 공격 시에 대응 훈련을 함으로써 유관 부서와의 협조 체계나 대응에 있어서의 이슈들을 찾아내는 소방 훈련을 수차례 시행했다고 합니다. AWS에서 대규모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AWS의 디도스 대응팀인 SRT와 협업하여 효과적으로 공격을 방어할 수 있는 메커니즘에 대해 자체적으로 점검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규모 서비스를 오픈하기 위해 시수는 AWS와 협업하여 서비스 오픈 사전 준비부터 서비스 오픈과 사후 리뷰에 이르는 카운트다운 과정을 통해 서비스 전반의 안정성에 대해 점검하고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AWS 카운트다운은 AWS 템과 협업하여 카운트다운 소개, 인프라 리뷰, 아키텍처 리뷰, 위험 식별 및 보안을 통해 사전 준비 작업을 하고 실제 서비스 중에는 합동 모니터링 및 지원을 강화하고 이후 비즈니스 지표 및 운영 지표를 리뷰하여 지속적인 개선을 해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대규모 서비스를 마이그레이션하거나 신규로 오픈할 때 엔터프라이즈 서포트에 가입되신 고객이라면 AWS 카운트다운을 이용해서 사전 준비부터 사후 관리까지 종합적으로 협업하실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전 준비 과정 및 모의훈련을 통해 API 레이턴시는 1초 이하, 실패율은 1% 이하, 동시 사용자는 15만 명을 지원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실제 학교 지원 시는 분당 11,000여 건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앞서 보신 브라질 교육청의 시수 서비스 케이스를 요약하면
오거니제이션을 이용해서 다중 계정 환경을 구성하고 계정에 대한 제어를 구성하고 디도스 공격 등에 대비해서 실드 어드밴스드를 구성하고 경계 보안을 강화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위험에 대해 탐지 및 대응 태세를 구성하고 AWS와 협업하여 부하 테스트 및 각종 훈련을 시행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번 리인벤트에서 발표된 많은 서비스 중에서 교육 분야에서 여러분들이 꼭 보셨으면 하는 몇 가지 서비스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아마존 노바입니다. 노바는 업계 최고의 가성비를 제공하는 차세대 최첨단 파운데이션 모델입니다. 아마존 노바에는 텍스트, 이미지 및 비디오 입력을 받아 텍스트를 생성하는 언더스탠딩 모델과 텍스트 및 이미지 입력을 받아 이미지 또는 비디오를 생성하는 크리에이티브 콘텐츠 생성 모델이 포함됩니다. 일반적으로 다 사용 가능한 5개의 파운데이션 모델은 다음과 같습니다. 언더스탠딩 모델로서 아마존 노바 마이크로는 매우 저렴한 비용으로 지원 시간이 가장 짧은 응답을 제공하는 텍스트 전용 모델입니다. 또한 아마존 노바 라이트는 초고속으로 가벼운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가장 저렴한 멀티모달 모델입니다. 아마존 노바 프로는 다양한 작업에 대해 정확성, 속도 및 비용이 최적으로 조합된 고성능 멀티모달 모델입니다. 컨텐츠 생성 모델에 있어서는 아마존 노바 캔버스라고 해서 자연어 프롬프트에서 고품질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는 이미지 생성기가 있고, 아마존 노바 릴 모델은 최첨단 고품질의 사실적인 비디오를 생성할 수 있는 비디오 생성 모델입니다. 벤치마크 결과를 보면 성능 면에서도 뛰어나지만 가격 측면에서 매우 우수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분석과 AI, ML 개발 분야에서는 다양한 서비스가 새로 나왔는데요. 세이지메이커 AI 서비스 내에 분석가와 ML 개발자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개발 환경인 세이지메이커 유니파이드 스튜디오, 그리고 데이터에 대한 협업과 거버넌스를 관리할 수 있는 세이지메이커 데이터 앤 AI 거버넌스, 그리고 데이터 통합 서비스인 세이지메이커 레이크하우스를 제공합니다. 이 중에서 통합 개발 환경을 제공하는 세이지메이커 유니파이드 스튜디오는 IDE 환경, SQL 분석을 위한 쿼리 에디터, 그리고 생성 AI의 앱을 개발하는 통합 개발 환경을 제공합니다. 특히 모든 개발 환경에서 Q 디벨로퍼의 도움을 받아 코드 생성, SQL 생성 등의 작업을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데이터 분석 환경을 통합하면서 EMR, 레드시프트, 글루의 기능들도 통합적으로 제공합니다. 따라서 유니파이드 스튜디오를 통해서 데이터 처리부터 모델 개발 및 배포를 여러 개발자가 효율적인 리소스 관리 환경 내에서 협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데이터베이스 분야에서는 RDB와 NoSQL에 있어서 멀티 리전을 지원하는 서비스가 확대되었습니다. 오로라 DSQL, 다이나모DB MRSC, 메모리DB 멀티 리전 서비스인데요. 이러한 서비스들은 다중 리전에 걸쳐 데이터베이스의 정합성을 보장하면서 글로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이런 서비스를 활용하면 더 효율적으로 글로벌 서비스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에듀케이션 고객들도 EKS 서비스를 많이 사용하고 계시는데요. EKS에도 중요한 업데이트가 있습니다. 이번에 출시된 EKS 오토 모드를 사용하면 많은 부분에서 운영 오버헤드를 줄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워커노드로 사용할 EC2 인스턴스 유형을 최적의 유형으로 자동으로 선택하고 자동 확장 및 지속적인 라이트 사이징을 AWS가 대신해 드립니다. 두 번째로 스토리지와 네트워킹 관련해서도 기존 사용자가 수동으로 했어야 했던 많은 작업들을 AWS가 대신 관리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쿠버네티스 버전 업그레이드가 훨씬 편리해졌습니다. 사용자가 컨트롤 플레인을 업그레이드 하게 되면 EKS 오토 모드는 관리되는 워커노드를 점진적으로 업데이트하기 시작하는데요. 이때 EKS 오토 모드는 실행 중인 어플리케이션의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롤링 업데이트를 수행합니다. 또한 컴퓨팅 자동 확장, 블록 스토리지 및 로드 밸런싱 기능을 포함한 기능들도 자동적으로 업데이트합니다. 마지막으로 약 5억 명의 사용자를 가지고 있는 언어학습 플랫폼인 듀오링고와 AWS가 제안하는 디지털 전환 전략에 대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듀오링고는 6년 만에 사용자 수를 10배로 늘리고 2년 만에 주가를 2배로 올릴 수 있었던 비결에 대해서 실험적인 제품을 반복해서 테스트하고 출시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전환을 위해서 듀오링고가 제안하는 몇 가지 전략에 대해 화면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문화, 실험, 고객, 반복적인 테스트, 제품, 엔지니어링 6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먼저 성장과 혁신을 촉진하는 문화에 있어서는 원칙을 지키는 문화, 그리고 제품 중심의 접근 방식을 지원하는 메커니즘, 소규모 자율팀으로 구성하는 조직 구성 방식,
마지막으로 실험을 유연하게 지원하고 분리된 접근 방식을 지원하는 아키텍처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문화를 시작하는 방법은 첫째로 회사의 미션과 사명에 대해 보다 명시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듀오링고의 경우는 화면과 같이 무료로 즐겁게 접할 수 있는 양질의 교육을 제공한다는 미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미션은 회사 내의 분위기를 바꾸고 이러한 미션 하에 행동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고 말합니다. 이와 같은 사명은 기술 우선, 모바일 학습, 확장성, 실험과 혁신이라는 원칙을 직원들에게 제공합니다. 따라서 임무와 사명을 직원에게 제공하고 공유하시기 바랍니다. 듀오링고는 혁신과 창의성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반복적인 테스트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언어를 배우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반복적인 시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것은 혁신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할 때 반복적인 테스트를 통해서만 혁신을 가속화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들 모두가 잘 아실 수 있습니다만 자신이 제공할 수 있는 강점에 집중하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듀오링고 사용자들이 언어학습에 있어 의식적으로 학습 습관을 만들고 싶어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주기적인 알림을 제공하거나 스트릭 시스템이라고 불리는 1단위 학습 기록을 통해 습관을 들이도록 유도합니다. 스트릭 시스템은 듀오링고 사용자가 최소 1개의 레슨을 완료한 이후 연속 일수로 카운트가 되고 레슨이 완료될 때마다 일씩 증가하지만 하루를 놓치면 연속 기록이 다시 제로가 됩니다. 일종의 학습 카운터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시스템이 사용자가 습관을 들이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듀오링고는 이러한 습관을 들일 수 있는 학습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것을 더욱 차별화하고 반복적인 실험을 통해 빠르게 시장에 적용할 것을 조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지속적인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듀오링고는 행동 지침에 있어 12시라는 행동 지향 원칙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AWS의 리더십 원칙인 바이어스 포 액션과 유사한 면이 있는데요. 듀오링고는 실제 사용자를 대상으로 이러한 서비스의 변화를 빠르게 실험할수록 성장이 가속화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모든 것이 완벽해질 때까지 기다릴 수도 있지만 그보다는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유의미한 데이터가 있다면 즉시 의사결정을 내리고 빠르게 실험을 반복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프라 측면에서는 A/B 테스트와 같은 환경으로 서비스를 구성해서 실제 듀오링고 사용자를 대상으로 반복적인 테스트를 통해 실제 이득이 될지 결정할 수 있는 자유를 부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서비스의 중단 없이 새로운 서비스를 업데이트하고 그 결과를 분석해서 지속적인 혁신을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듀오링고는 모든 시작이 혁신적일 필요는 없다고 말합니다. 처음에는 복제하고 무엇이 차별화를 만드는지를 이해하고 차별화를 통해 혁신을 달성하라고 말합니다. 혁신의 시점에 대해서는 서비스가 이미 최첨단에 있을 때, 고객 만족을 최적화해야 할 때, 기본 서비스를 보다 새로운 방식으로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 혁신을 하라고 말합니다. 메커니즘에 있어서는 무엇보다 제품 중심의 접근 방식을 취해야 합니다. 또한 팀은 이 제품의 개선과 혁신을 위해 소규모의 자율팀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측정 가능한 지표를 사용하여 개선을 만들어내라고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팀을 기능 대신 지표 중심으로 조직하여 구체적인 성과를 분석하고 지표 개선을 통한 기능 변경을 실험하고 제품이 실시될 때 제품의 기능보다는 DAU 또는 MEU와 같은 지표를 통해 성공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또한 듀오링고에서 엔지니어링의 역할은 실험의 속도와 효율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말합니다. 이를 위해 듀오링고는 마이크로 서비스로 시스템을 전환하여 많은 실험을 더 빠르게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골든 패스를 만들어서 특정 버전의 언어와 기능을 사용하여 자동 업데이트 및 보안 점검을 받을 수 있도록 하지만 동시에 자율성을 제공하기 위해 자기주도형 기술 스택을 사용하되 개별 관리 책임을 지는 형태로 운영을 한다고 말합니다. 듀오링고의 조언으로부터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미션을 통해 회사의 큰 방향성과 원칙을 수립하고 실험 기반의 문화와 빠른 반복을 통해 혁신을 가속화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고객과 제품 중심의 접근을 통해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전략적인 강점을 파악하여 집중하고 차별화하라고 조언합니다. 마지막으로 지표 중심의 실험 결과를 빠르게 알 수 있게 만들므로써 혁신의 속도를 높일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번 세션을 마지막으로 요약하려고 합니다. 앞서 듀오링고 케이스에서 보신 것처럼 실험 기반의 문화와 빠른 반복이 디지털 혁신의 열쇠다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학령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있는 현실에서
한국의 교육 노하우를 기반으로 해서 글로벌 시장을 타겟으로 비즈니스를 전개하는 노력을 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 리인벤트에서는 글로벌 서비스를 지원하는 데이터베이스 서비스가 많이 확대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리인벤트에서 주요 특징 중에 하나는 분석과 AI, ML의 완전한 통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에 비해 분석과 ML 워크로드를 쉽게 통합하고 인사이트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 기반 분석을 통해 향후 비즈니스 방향성을 수립하고 서비스를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하시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생성 AI 기반의 혁신형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것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인 것 같습니다. AWS의 생성 AI 기반 애플리케이션 개발 환경을 이용해서 혁신을 가속화하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예, 이것으로 저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설문조사에 참여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AWS 솔루션스 아키텍트 한석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